자, 먼저요. 어제 MBN이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쭉 보도해 드렸는데 먼저요. 다자 대결 구도를 좀 짚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문재인 후보가 40.3%, 안철수 후보가 29.6%, 홍준표 후보 9.7%, 심상정 후보 4.7%, 유승민 후보 3.4%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사자 구도를 가정했을 때 지지율입니다. 문재인 후보 39.8, 안철수 후보 31.3, 홍준표 후보 9.8, 심상정 후보 5.0. 그리고 다른 사자 구도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후보 41.6, 안철수 후보 30.8, 홍준표 후보 9.3, 유승민 후보 5.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자,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두 후보가 다 사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삼자구도 지지율입니다. 문재인 후보 43.2, 안철수 후보 33.6, 홍준표 후보 10.5%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다자구도에서는요, 문재인 후보가 40.4%, 안철수 후보 26.4%, 홍준표 후보 10.8%, 심상정 후보 8.0%, 유승민 후보 5.1%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일보 여론조사의 연령별로 좀 보겠습니다.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봤을 때 문재인 후보는 19살부터 24살까지의 연령층에서 49.5%, 그리고 25 이상에서 29살까지는요, 50.8%를 보이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19에서 24세에서는 18.5, 25에서 29세에서는 1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령별 또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30대에서는 50.6, 54.5, 안철수 후보는 16.3, 21.1. 40대를 좀 볼까요? 문재인 후보 51.0, 52.3, 안철수 후보는 24.1, 25.6. 50대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37.7, 25.3,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27.2, 44.9. 60대로 가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30.4, 19.9, 16.3,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32.9, 34.8, 28.6%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MBN 여론조사와 이제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다 저희가 한꺼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대목은 일단 다자구도에서, 나머지는 뭐 가정법도 있으니까요.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다. 좀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네. 일단 추세상으로 볼 때는 기존에 발표됐던 여론조사하고 비교했을 때 기존에는 한 1, 2주 정도 전에 발표됐던 걸 보면 박빙 승부였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네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차범인의 접전이었었는데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발표된 요 며칠 사이 발표된 요 MBN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한 10%포인트 차 정도 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네. 이 정도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흔히 여론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오차범위 바깥으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치고요. 아하.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했고 지지율이 오히려 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네. 역으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그동안에 30%대에서 머물렀었는데 40%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럼 어디선가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더 추가로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 빠져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층에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간 것인지 이건 좀 별도로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50대 이하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2배 이상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50대 그러니까 부터 55세 그 초반에 네. 이 이른바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네. 이 안철수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대선이나 이런 선거 때를 보면 50대부터 지지율이 야권 지지층이 역전되고 역권화하고 역정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50대 중반까지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고 50대 중반 이후부터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은 50대 중반 이후 60대부터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다. 그 지지층은 결국은 보수 성향의 지지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점에서 결국은 집토끼들이 다시 회귀 본능을 갖고 이 보수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지층은 기존에 이제 그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낮았었는데 그게 거의 한 10%대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여론조사 관련 정 의원님의 분석도 마저 들어본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 의원님들의 얘기도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각 정당에서 이제 후보를 정할 즈음에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즈음에는 문재인이냐 아니면 문재인이 아니냐로 갈렸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결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에 확장성이 떨어졌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확장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의 결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차선 내지는 차악으로 안철수를 택하고 있다가 여러 차례 그 TV 토론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불거진 안보 문제, 대북 문제가 나오면서 그 거품이 지금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사실 샤이 보수층이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안철수가 문재인 아닌 후보들 중에는 가장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안철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했다가 그 TV 토론을 통해서 뭐 햇볕 정책이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뭐 동맹이라든지 또는 자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보수 후보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2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2주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소위 장미 대선이라고 해서 대선 과정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대목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각 후보 측에서는 이 지금의 여론조사를 어떻게 분석할지 일단 고용진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이 지지율 격차,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거의 고착화 혹시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실까요? 어떻습니까? 과거 대선의 예를 본다면 이 시기 정도의 여론조사는 상당히 결과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죠. 경험칙으로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찌됐건 흔히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말을 빌면 추이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TV 토론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여론의 흐름,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맨 초기의 양강 구도가 약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문 후보 입장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또 긍정적인 그런 지지율 추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제 이용호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반등의 기회를 이제 잡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여론조사의 결과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근에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정도로 벌어진 것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대선이 시작된 것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돼서 정권 교체는 당연하다. 그래서 이 선거가 야야의 선거로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기억력이 좀 희미해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당과 민주당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지역의 모든 의원들이 내려가서 포병전을 하면서 그리고 유세전을 하면서 이것들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그런 유동성 장세로 좀 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이제 송민순 이렇게 수첩 또 여러 가지 주장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선거판이 정권 교체 프레임에서 있다가 또 보수 진보의 프레임으로 약간 좀 바뀌는 이런 상황이 돼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우리 유권자들도 조금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런 선거 중반전이 막 지나면서 이 선거가 왜 이루어지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 가면
결국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민심이 결집될 것이다. 그리고 어제 TV 토론에서 보셨겠지만 유력한 우리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문재인 후보의 여러 가지 한계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소위 문재인 포비아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마지막 하면서 결집 현상이 저는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이용호 의원님이 TV 토론 어제 있었던 TV 토론 얘기를 잠깐 해 주셨기 때문에 TV 토론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네 분께 한번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앞서 저희가 그 한국일보 여론조사 연령대 이 지지율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과연 이번 대선에서 5월 9일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라고 생각하시냐 한번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요. 아니면 캠프에서 분석하는 것도 좋고요. 한번 연령대가 어디일지 이번에 캐스팅 보트 뭔가 이 주도 변수가 될 이 주요 연령층이 어디일지를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제가 참고로 한국일보는 연령대 이 지지율을 살펴봤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은 양측의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 그리고 정호김 의원님하고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느 연령대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인지 한번 판단을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신 분부터 한번 들어주시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앞에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정호김 의원님이 가장 먼저 쓰셨기 때문에 일단 좀 답변을 좀 보겠습니다. 어느 연령대로 쓰셨습니까? 그냥 50이라고 썼는데요. 네네. 그 지난 총선 있지 않습니까? 2016년에 그때의 그 변화는 사실은 20대가 만들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선거에 소극적이었다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그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국민들에게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일련의 현상 때문에 20대들이 상당히 투표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 변화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연령대별로 그 지금 지지율을 분석해 봤는데요. 제가 50이라고 쓴 거는 50대의 선택이 캐스팅 보트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뭐 50대 초반 그리고 50대 후반 이 사람들이 과연 투표장에 나가느냐의 여부가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함으로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일단 이 싸움이 네. 뭐 많은 그 TV 토론을 하지만 지금 구도가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들이 투표장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아하. 상당히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대들의 투표 참여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투표 참여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분석하셨습니다. 고용진 의원님의 분석 답변을 볼까요? 뭐라고 쓰셨을지 직접 읽어주시죠. 뭐라고 쓰셨습니까? 제가 쓴 거는 50대 후반에서 네. 60대 초반까지다. 아하. 이번 선거가 과거와 다른 점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간 대결이 사실상 붕괴됐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의 표가 지금 계속 유동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분명한 것은 세대 간의 어떤 대립적, 대결적 측면은 존재하고 있다. 네. 거기서 어떠한 그 흐름이 주도를 하느냐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꾸준히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뭐 40대 이하까지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일정하게 높아요. 변함없이. 네. 이제 50대부터 변화가 나타나는데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50대 초반 386 세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 50대 초반 그룹은 상당수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일정의 흐름이 잡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이제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은 태도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비호감을 갖고 있지만 네. 그 비호감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어내지 못하는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는 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지지의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네. 그런 그룹이다. 그리고 인구 구성 측면에서 굉장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약간의 어떤 변화도 네. 전체 대선판에는 아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네.
자, 반면 이용호 의원님은 캐스팅 보트 연령대로 어느 연령대를 적으셨을까요? 답변 공개하겠습니다. 직접 읽어주시죠. 저는 50대 초반이다. 초반으로 아하, 네. 적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50대가 사실은 우리 인구 분포상 뭐 중간값 비슷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번에 선거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는 젊은 층,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비교적 안정적인 그 연령층이 있는 50대 후반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념적으로 교차하는 그 세대가 50대 초반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과연 이 50대 초반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가 다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 50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저 드신 분들과 왜 그 젊은 분들이 이게 차이가 났을까 하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저는 네. 그 뉴스를 정보를 섭취하는 채널이 좀 다르구나. 아. 또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현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프레임도 어떻게 보느냐를 이분들이 판단할 텐데 저는 네. 50대 초반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네. 의미를 부여하고 네. 또 어떤 형식으로 또 판단할지 그리고 네. 어떤 지지로 나타날지 하는 것이 네. 캐스팅 보트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하, 네. 저는 결국은 50대 초반은 그래도 우리 국민의당 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의 답변을 보기 전에요.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금 분석마다 캐스팅 보트 연령대에 대한 분석이 다릅니다. 일단 20대가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은 뭐냐면 사전 투표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됐기 때문에 2030 세대에서 적극 투표층이 많아졌다라는 분석 때문에 이 20대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반면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답변을 해주신 50대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다. 민주화 세대, 앞서 말씀드린 386 세대 그분들이 이제 50대가 되면서 기존의 보수 성향이었던 50대도 좌우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50대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다. 분석도 있고요. 아니다. 65세 이상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 노령화로 인해서 전체 선거인 4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인 어르신, 노인인 점을 감안할 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석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데 김성환 평론가님은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없다고 없다. 썼습니다. 캐스팅 보트 연령층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거는 그 세대가 투표 성향을 보였을 때 그게 전체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할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야 될 텐데 네. 이번 대선에는 그런 세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기준이 되는 것은 지난 대선 때입니다. 2012년 대선 때 이 5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투표 성향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박근혜 당시 이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 투표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젊은 세대층 40대부터 20대까지는 또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번 대선에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발견되지 않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50대 중후반부터 60대까지 세대가 이미 보수와 진보 구도가 깨진 상황에서 보수도 지금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부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현재 구도대로 그대로 간다면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3명이서 이 갈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분석은 설득력이 일단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네. 물론 현재 어떤 여론조사 추세로만 보면은 홍준표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좀 더 쏠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세대가 전체 투표에 영향을 압도적으로 미칠 만큼의 뭐 영향을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네. 또 20대부터 40대까지의 세대가 현재 문재인 후보 쪽으로 한 50% 가까이까지 이렇게 몰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무음닥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한 무음닥층이 제가 볼 때 한 2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네. 드는데요.
그 투표 성향이 앞으로 어떻게 분출할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그 투표층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조금 더 기운다면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겁니다. 아하, 네. 물론 이제 50대 초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건 또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지만 50대 초반도 역시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은 네. 골고루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세대가 어떤 투표 성향과 네.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번에 국민들이 촛불 민심이나 이런 거에서 보였던 것처럼 사회 변화에 대한 어떤 욕구 그리고 구체제, 일종의 앙샹 레짐에 대한 어떤 변화 욕구,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관한 열망, 그리고 경제나 아니면 노동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해 줄 만한 어떤 변화의 어떤 욕구를 받아줄 만한 후보가 누구인가 이런 것에 관한 어떤 국민의 욕구가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어떤 그 공약을 내놓고 그런 네. 쪽의 모습을 보여주는 후보에 대해서 세대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층에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간 것인지 이건 좀 별도로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50대 이하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2배 이상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50대 그러니까 부터 55세 그 초반에 네. 이 이른바 이제 3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네. 이 안철수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대선이나 이런 선거 때를 보면은 50대부터 지지율이 야권 지지층이 역전되고 역권화하고 역정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50대 중반까지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가고 50대 중반 이후부터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전에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은 50대 중반 이후 60대부터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다. 그 지지층은 결국은 보수 성향의 지지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점에서 결국은 집토끼들이 다시 회귀 본능을 갖고 이 보수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네. 지지층은 기존에 이제 그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낮았었는데 그게 거의 한 10%대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여론조사 관련 정 의원님의 분석도 마저 들어본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 의원님들의 얘기도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각 정당에서 이제 후보를 정할 즈음에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즈음에는 문재인이냐 아니면 문재인이 아니냐로 갈렸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결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에 확장성이 떨어졌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확장성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지지율 추이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제 이용호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반등의 기회를 이제 잡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여론조사의 결과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네. 최근에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난 정도로 벌어진 것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 대선이 시작된 것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돼서 정권 교체는 당연하다. 그래서 이 선거가 야야의 선거로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기억력이 좀 희미해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당과 민주당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지역의 모든 의원들이 내려가서 포병전을 하면서 네. 그리고 유세전을 하면서 이것들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그런 유동성 장세로 좀 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이제 송민순 이렇게 수첩 네. 또 여러 가지 주장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네. 이 선거판이 정권교체 프레임에서 있다가 또 보수 진보의 프레임으로 약간 좀 바뀌는 이런 상황이 돼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우리 유권자들도 조금 이런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네네. 이런 선거 중반전이 막 지나면서 네네. 이 선거가 왜 이루어졌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네. 마지막 가면 결국은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민심이 결집될 것이다. 그리고 어제 TV 토론에서 보셨겠지만 유력한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후보의 여러 가지 한계성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소위 문재인 포비아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마지막 하면서 결집 현상이 저는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이용호 의원님이 TV토론 어제 있었던 TV토론 얘기를 잠깐 해주셨기 때문에 TV토론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네 분께 한번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의 결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차선 내지는 차악으로 안철수를 택하고 있다가 여러 차례 그 TV 토론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불거진 안보 문제, 대북 문제가 나오면서 그 거품이 지금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사실 샤이 보수층이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안철수가 문재인 아닌 후보들 중에는 가장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안철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했다가 그 TV 토론을 통해서 뭐 햇볕 정책이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뭐 동맹이라든지 또는 자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보수 후보에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2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2주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소위 장미 대선이라고 그랬고 대선 과정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대목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각 후보 측에서는 이 지금의 여론조사를 어떻게 분석할지 일단 고용진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이 지지율 격차,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거의 고착화 혹시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실까요? 어떻습니까? 뭐 과거 대선의 예를 본다면 이 시기 정도의 여론조사는 상당히 결과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죠. 경험칙으로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찌됐건 흔히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말을 빌면 추이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네. TV 토론을 거치면서 네. 나타나는 이러한 여론의 흐름,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맨 초기의 양강 구도가 약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문 후보 입장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또 자, 먼저요. 어제 MBN이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쭉 보도해 드렸는데 먼저요. 다자 대결 구도를 좀 짚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문재인 후보가 40.3%, 안철수 후보가 29.6%, 홍준표 후보 9.7, 심상정 후보 4.7, 유승민 후보 3.4%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사자 구도를 가정했을 때 지지율입니다. 문재인 후보 39.8, 안철수 후보 31.3, 홍준표 후보 9.8, 심상정 후보 5.0. 그리고 다른 사자 구도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후보 41.6, 안철수 후보 30.8, 홍준표 후보 9.3, 유승민 후보 5.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자,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두 후보가 다 사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삼자구도 지지율입니다. 문재인 후보 43.2, 안철수 후보 33.6, 홍준표 후보 10.5%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다자구도에서는요, 문재인 후보가 40.4%, 안철수 후보 26.4%, 홍준표 후보 10.8, 심상정 후보 8.0, 유승민 후보 5.1%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일보 여론조사의 연령별로 좀 보겠습니다.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봤을 때 문재인 후보는 19살부터 24살까지의 연령층에서 49.5%, 그리고 25 이상에서 29살까지는요, 50.8%를 보이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19에서 24세에서는 18.5, 25에서 29세에서는 1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령별 또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30대에서는 50.6, 54.5, 안철수 후보는 16.3, 21.1. 40대를 좀 볼까요? 문재인 후보 51.0, 52.3, 안철수 후보는 24.1, 25.6. 50대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37.7, 25.3,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27.2, 44.9,
60대로 가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30.4, 19.9, 16.3.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32.9, 34.8, 28.6%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MBN 여론조사와 이제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다 저희가 한꺼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대목은 일단 다자 구도에서 나머지는 뭐 가정법도 있으니까요. 다자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다. 좀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네. 일단 추세상으로 볼 때는 기존에 발표됐던 여론조사하고 비교했을 때 기존에는 한 1, 2주 정도 전에 발표됐던 걸 보면 박빙 승부였다. 그랬었죠, 이렇게 해도 네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차범인의 접전이었었는데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발표된 요 며칠 사이 발표된 요 MBN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한 10%포인트 차 정도 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네. 이 정도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흔히 여론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오차범위 바깥으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치고요. 아하.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했고 지지율이 오히려 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네. 역으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그동안에 30%대에서 머물렀었는데 40%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디선가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더 추가로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쪽에서 빠져서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간 것인지